안녕하세요. 163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양 컨벤션 뷰로의 이상열 국장님을 모시고 지난주에 개최됐던 2023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의 리뷰 세션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는 진짜 한번 가서 들어보시면 이 행사가 어떤 의미가 있고 진짜 또 많이 배워갖고 오는 그런 행사거든요. 올해 이제 7회차가 개최가 됐었는데, 저도 뭐 1회차부터 쭉 갔지만, 진짜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자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를 만들어주는 고양 컨벤션 뷰로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양시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어떻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에는 참석을 못하게 됐었었는데, 뭐,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이번 행사에 대해서 어떤 연사들이 와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었는지 우리 사무국장님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네,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한번 좀 소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고양 컨벤션 뷰로 사무국장 맡고 있는 이상열입니다. 그리고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를 7년째 진행하고 있는 어, 그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예, 올해 네. PCO는 채널 K에서 진행하셨죠? 올해 저희가 처음에 네. 유찰이 됐어요. 아, 대행사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아마도 그 그런 제가 얘기를 올해 들었어요. 유찰이 이게 많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특히나 저희가 이제 연사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네. 다 세팅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되니까 이게 네. 이제 혹시 PCO가 사전에 도움을 받은 거 아니냐, 아, 아닌데. 진행이 이거 다 된 거 사모님이 아니냐, 뭐. 사시는데. 예. 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연사는 제가 함에도 그죠? 불구하고 예. 예, 그럼에도 이제 그래서 어쨌든 또 재공고했는데 채널 K만 들어와서요. 아, 그러셨구나. 올해가 이제 채널 K랑 세 번째 하게 됐는데요. 아마 네. 이제 뭐 잘 마무리해서 졸업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소노캄에서 올해는 네, 진행을. 올해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저희들 네. 킨텍스 그랜드 볼룸에서 했는데요. 네. 올해는 이제 소노캄에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규모가 이제 조금 더 커지면 네. 소노캄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올해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소노캄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이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하는데 내년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올해 주제랑 어떤 거였었는지. 올해 주제는 Return of Mice였습니다. 올해 이제 마이스의 귀환인데 단순히 그냥 마이스의 귀환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마이스의 귀환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엔데믹 이후에 마이스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까에 대한 예상들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면모로 그리고 사람들은 원래의 그 마이스의 모습을 좀 갈구하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 기존의 그래서 마이스를. 예. 네, 그 기존의 마이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 어떻게 다시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달라진 건 뭔지 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이스 산업이 도전받고 있는 과제들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그래서 네. 마이스의 귀환이라고 하는 주제를 썼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4개 세션이 진행이 됐었는데, 네. 혹시 뭐 간단하게 각각 세션에서 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말씀 주실 수 음, 있을까요? 저희가 올해 그래도 저희 시도를 한 게 뭐였냐면 그 작년에는 조금 저희 세션이 굉장히 빡빡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기조 강연을 두 개를 넣고 그 맞아요. 다음에 세션을 한 홀에서 네 개를 가다 보니까 음. 그리고 저희가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발표자의 발표도 있지만 토론을 한 토론. 시간 정도는 그쵸. 저희가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세션을 동시 세션으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행사가 특히 24일 행사는 네. 조금 여유로웠다. 그리고 아,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좀 아, 더 기회가 있었다라는 평가들을 해주셔서 네. 잘한 시도였다.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어,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네. 나름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조 강연 두 분의 세션 자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세션은 센틸 고피나시 이카 CEO가 네, 그 지금 현재 아시아 그 마이스 산업 어소시에이션 미팅의 현황이라든가 음,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금 아시아권의 변화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도 좀 커멘트를 해주셨고 음, 그다음에 한국이 처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 근데 조금 저는 이카 세션의 센틸 발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점진적으로 어소시에이션 미팅이 감소하더라고요. 네. 지금 물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카 자료에 따르면은 여전히 서울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빅5 안에는 네,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들어가기는 하지만 사실은 다른 도시들, 음, 말레이시아나 아니면 이런 곳들에 의해서 굉장히 추격받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토론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좋은 토론. 근데 조만간 이제 저희 슬라이드가 이제 영상 자료가 네, 다 스케줄 올라가죠. 자료가 올라올 거라서 네, 토론 내용까지 한번 보시면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션 1은 그 네, 아비나시 찬드라나라고 하는 이카 글로벌 에듀케이션 디렉터가 발표를 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예 그분한테는 제목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retention and acquisition of talent라고 네, 하는 주제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그 주제에 충실하게 자료를 좀 그 발표를 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특히 비즈니스 이벤트 산업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인력에 있어서의 어떤 뭐냐면 EBP라고 얘기를 하는데 Employee Value Proposition 아, 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네,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 탤런트를 잃는 게 얼마만큼의 큰 비용인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직원을 한 명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나 손해, 이런 것들을 네, 정량적인 것들이나 이렇게 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셨거든요. 아, 그리고 네, 어떻게 인력을 매니지먼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음, 프레임워크도 제시를 해주셨고요.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거기 참여하셨던 분들, 토론자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 너무 인재 관리에 있어서 그간에 소홀했다라고 하는 네네, 점들은 그 토론하신 분들이 많이 인정을 하시고 한국적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의미 있는 토론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연사가 저한테 부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토론자 중에 젊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아, 저희 서포터즈 중에 한 친구가 토론에 네,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친구가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적 그러게요. 그 친구 발표가 시스템에 좋았나 봐요. 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세 가지를 어, 제시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투명한 그 채용 과정에 있어서의 음, 절차. 그러니까 네, 내가 이 일에 갔을 때 이 직업을 하면 무슨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어, 투명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고, 음, 보상 체계 관련해서도 돈이 아니라면 다른 웰빙 시스템을 통해서 음, 어떻게 할 수 있을 음,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 그러니까 네, 젊은이 입장에서 보기에 마이스 쪽에 인재가 몰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나름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음, 정리해서 제시를 해주셨고, 김용 부사장께서 PCO 협회가 가지고 있는 노력이나 PCO 협회 상황, 그다음에 마이스 산업 뭐 하원국 총장이 또 얘기를 네네네, 해줬고, 그다음에 김태현 대표는 지금 현재 인력 운영 네, 요원이라 이런 것들을 하고 네네, 있는 상황에서의 아이스태프, 현장에서 본인들이 느끼는 것들 이런 얘기를 좀 어, 해줬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아, 그게 이제 오전에 저희가 이제 네, 했던 진행됐죠. 세션이고, 그게 이제 개막식이 끝나고 나서 음, 오찬겸 했던 세션이 저희가 이제 고향 네, 세션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인비테이션 온리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한 어, 70명, 70분 정도를 한 어, 80분 정도를 초청을 해서 오찬겸 해서 진행을 한 어, 세션이었는데요. 음, 그 세션은 사실은 그 세션을 위해서 저희가 한 두 달 전쯤에 5월 달이죠. 5월 네네, 달에 게이닝 엣지하고 미국의 로펌인 네, 시비타스에다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예, 고양시를 사례로 그 CBB가 지속 가능한 CBB 모델이 뭐냐 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저희가 요청을 했었고 음, 전체적으로 고양시의 경쟁력 비교, 다른 도시들 음, 음, 그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 간의 경쟁력 비교, 그다음 페어 쉐어 어널리시스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잠재적인 펀딩 모델 에 어, 대해서도 이제 그 연구 어,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그 보고서는 지금 제가 파이널 리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최종 결과물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을 아, 수 있게끔 할 생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션은 앞으로도 고양 세션은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가 진행이 되면 저희가 그런 그 한국이 체면하고 있는 그런 어떤 아젠다들을 먼저 발굴해서 그 거기에 음, 적합한 글로벌 기관들한테 또는 국내에 있는 연구기관들한테 의뢰를 하고 네, 그런 게 이제 그 결과물을 고양 갖고, 세션을 통해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아,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만의 이니셔티브 네네, 프로그램, 레거시 프로그램으로 저희는 그러게요. 삼으려고 할 생각을 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고양이 여러 측면에서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 네, 경쟁력이 있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음, 그걸 통해서 이제 물론 저희가 이제 그 자료는 저희가 올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 거기도 작업하시는 또, 분들께도 제공을 아, 해서 참고하실 수 네, 있게끔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후 세션의 시작은 이제 그 저희 그 라리시 교수님 네, 네, 그 마케팅 밸류 네, 그러니까 데스티네이션을 도시를 마케팅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음,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두 가지 컨셉이 저는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컨텐츠 크리에이션에서 이제 뭐냐면 밸류 크리에이션에서 이제 밸류 캡처로 아,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밸류 크리에이션은 결과적으로는 그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에서 음, 시작하는 거라면 결과적으로 거기서 창출된 소비자를 만족시켜서 나온 가치들을 도시, 잡아내는 건 결국은 도시의 역할이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 책을 그 이전에 라리시 교수님이 쓰셨던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도에 이제 모멘텀 이펙트라는 책이 나왔을 때 네, 2008년에 나왔는데 그 책이 이제 절판되기는 하는데 올 10월 달에 아마 와일리에서 아, 그분의 그 다시, 밸류 캡처에 관련된 이제 어, 모멘텀 이펙트가 밸류 크리에이션에 관련된 거라면 밸류 밸류 캡처에 캡처에 대한, 대한 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아, 통해서 보면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 하게 되고요. 네, 오전에 이제 세션 2에서 다뤄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레거시였습니다. 레거시. 네네네네. 레거시는 이제 어, 지금 이제 사라왁주가 레거시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네, 사례를 자기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라왁의 아, 에이미 로즈라고 하는 그 친구 CEO가 와서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사라왁이 지금 후원을 해서 만든 조직이 뭐냐면 저널이 하나가 있는데 국제적인 저널이 이자벨이라 그래서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비즈니스 이벤트 레거시입니다. 그런 저널이 있어요? 네, 저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 이벤트 레거시를 마이스 레거시를 소개하고 그리고 어떤 어, 서비스냐면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걸 그 논문화하는 작업을 이 레거시 이자벨이라는 그 편집위에서 제공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역할까지도 해서 이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물론 이제 이게 그 사라왁이 펀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펀딩을 도와주는 것 같고 출판하고, 별도의 편집 교수님들로 구성된 편집위가 따로 편집위원회, 있고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협조와 관련해서 사라왁하고 저희가 이제 협약을 맺었고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1, 2세션이었고 3세션에서 저희가 다룬 게 뭐였냐면 4세션에서는 마이스는 비즈니스다라는 비즈니스다, 네, 세션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3세션에서는 어소시에이션 미팅 네, 트렌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네, UIA가 그 팬데믹 직후 또는 이후에 전 세계에 있는 그 협회 오거나이저들한테 했던 음, 그런 서베이를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이 패널 디스커션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서병로 교수님 한국의 상황하고 좀 다른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 패널들한테 각각 과제를 내주셔가지고 그것들을 또 그러셨구나.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 박효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카 랭킹 한국의 이카 상황이나 이런 랭킹을 본 사례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말씀해 주셨고 아, 다른 분들도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을 해주신 걸로 알고 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마지막 세션 세션 비즈니스 4에서 한 이벤트나. 거는 그레이트 보스턴 네. 그레이트 보스턴의 이제 CBB. 네. CBB CEO가 이제 그 지금 현재 미국의 미팅 민서 비즈니스 네네네. 캠페인의 코체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그 비즈니스 이벤트가 산업의 캐탈리스트고 또 하나의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을 미국 내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음, 이런 그 굉장히 그런 그 마이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음, 음, 그거의 중심이 DMO이기 때문에 네. CBB를 위한 펀딩 모델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모델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좀 확산을 위해서 마이스 산업 확산을 위해서 그레이터 보스턴 에어리어가 하고 있는 노력들 이런 음, 것들을 소개를 해주셨고 그것과 관련해서 뭐 나서정 대표라든가 아니면 네. 파인즈의 또 마 대표라든가 뭐 이렇게 네. 하셔가지고 진홍수 부장님 좌장을 하셨는데 네. 한국에서 마이스가 갖는 융합 비즈니스로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관련한 네. 토론들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 저도 행사 당일에는 저도 이제 행사를 제대로 보진 못했고요. 네. 해당 준비하시는. 자료를 지금 거의 하나하나씩 거의 지금 한 번씩은 훑어본 상태인데 아, 조금 더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아, 한 번에 말씀드리기는 컨텐츠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맞아요, 것 맞아요. 이게 나중에 우리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 원래 그 홈페이지가 있어서 거기에 과거 같아요. 것도 다 올라와 있잖아요, 자료가. 한 두 개 정도 올해는 이제 연사 허락을 못 받았어요. 아, 그래서 연사가 허락하신 세션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제 아, 다 네, 그 그 다 제재를 공개되어 했습니다. 있어서 궁금하신 네네네. 분들은 사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옛날 네. 것도 다 보실 수 있어서 그런 아카이빙이 워낙 잘 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을 같이 해주시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이 올해 한 몇 명 정도 참가하셨을까요? 제가 자료를 조금 준비했는데요. 네, 이거를 잠깐 공유해도 될까요, 교수님? 네, 공유해 주세요. 네. 음, 제가 물론 이제 이거 전체를 다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럴 것 같고요. 네. 행사에 관련돼서 올해 지금 보시면 저희가 와, 올해 진짜 이제 많아졌네요. 네. 올해 특징이 뭐냐면 저희가 네. 행사가 하나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전이 어떤 행사가 있었고, 늘었냐면 저희가 네, 이제 원래 4일을 했었는데요. 네, 네. 올해는 이제 5일을 했습니다. 네, 수목, 5일을 해서 네. 행사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던 고민이 음. 시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건가 아, 하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고민이었는데 네. 근데 저희 그 국제 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전문성이 좀 세다 그쵸. 보니까 네. 시민 참여가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인게이지 되기가 조금 참여되기가 그쵸. 어렵더라고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어려우니까. 네. 고향 마이스데이라는 걸 첫날 저희가 아, 신설을 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분들 시민들을 저희가 아, 한 150 몇 분 정도를 두 회에 걸쳐서 오전 어, 오후에 걸쳐서 초대를 해서 음, 마이스 산업에 대한 설명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네. 킨텍스 오프닝 데이라고 그래서 킨텍스도 좀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아, 그게 한 13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걸 아, 빼더라도 저희가 한 좀 더 올해 늘었네요. 한 650명 정도일 어, 것 같고요. 네, 네, 네. 국내 참가자 수가 이제 그다음에 어, 이제 올해 이제 해외 참가자 수는 157명이고 39개국 정도에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뭐 그다음 뭐 대단. 저희들 좀 더 우리 있는데 올해도 하이브리드로 같이 진행하셨어요. 네 국제 네. 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하고 음, 그 AP 유스 챌린지는 네. 저희가 네. 하이브리드로 APX 진행을 챌린지도 했습니다. 사실 진짜 50팀 정도가 참가했잖아요. 그게 요번에 굉장히 반응이 이화봉 교수님도 저희 네. 그 깜짝 패널로 놀랐다고. 네. 네, 그 저지로 참여를 해주셨는데 저희 국내 대학생들도 한 60명 정도가 업저버로 참여를 했거든요. 네. 참여를 해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저희가 맥주 파티도 하고 그리고 네. 국내 참가자들한테는 저희가 그 킨텍스 제이 캠핑장에 그 네네네. 카라반도 캠프, 저희가 네. 숙소를 제공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 그리고 해외에서 온 CBB들도 내년에는 우리도 꼭 우리 도시에서도 참여할 수 아, 있게끔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어, 지금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규모가 좀 커질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저지가 6분입니다. 5개국에. 네네. 네. 근데 이게 그 로드가 너무 많이 걸리신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그러니까요. 이번에, 너무 힘들다고. 이번에 많았어갖고, 작년 네, 그래서 대비. 내년에는 이게 지금 두 개, 30살 이하의 전문가 팀이 있고, 네. 그 다음에 하나는 학생.
학생팀이 있는데 이걸 나눠서 심사위원을 좀 네. 나눠야 될 것 아, 같다라는 생각은 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행사 전체적인 게 이제 이렇게 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 네. 5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음,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행사의 전체적인 참가하고 대상, 음, 형식 이렇게 해서 그리고 협력기관들을 저희가 좀 정리한 음.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시민 고향 마이스 데이의 시민분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유익했다 였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몰랐는데. 고양시에 살지만 킨텍스를 본 적도 없었고 마이스가 그전에. 뭔지도 몰랐는데 예,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알게 됐다. 그래서 아, 유익했다. 그래서 이 아, 프로그램은 특히 의미가 있었던 게 저희 그 얼라이언스를 작년에 시민위원회하고 기업위원회하고 두 개로 나뉘었는데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시민위원회 예산을 할당해 드렸는데 시민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한 행사가 이거거든요. 그리고 아, 시민위원분들이 직접 그 참여를 하셔서 아, 거기에 현장 요원도 해주시고 같이 참여를 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시민위원회는 시민위원들의 모집이라 그럴까요? 그건 그건 어떻게, 저희가 이제 시청이나 이렇게 아, 공모를 통해서 당연직은 자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네. 당연직은 이제 킨텍스 기조실장하고 저가 두 명이 당연직이고요. 그 아, 다음에 이제 고양시에 계시는 마이스 전문가가 8분, 네네. 시민 15분 이렇게 해서 어, 23명으로 총 구성이 됩니다. 네. 아,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희가 네. 이제 이 마이스데이를 한 거고요. 음, AP 유스 챌린지는 올해 이제 50개 팀에서 10개국에서 50개 팀이 왔는데 저희가 8개 팀을 초청을 했습니다. 네네. 초청을 해서 음 그래서 이제 근데 한 개 팀이 비자 문제로 못 왔습니다. 그래서 아, 화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아, 그리고 올해 그래서 1, 2, 3위가 결정이 됐는데 1위는 호주, 2위는 스리랑카, 3위는 말레이시아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1, 2위에 있는 1, 2, 팀 4명은 이카 네. 총회에 갈 수 전체 있게. 비용을 전부 네. 해주기로 했고요. 그 네. 다음에 비용을 대서 참석할 것이고 나머지 파이널리스트 6팀에 대해서도 음, 이카 방콕에서 네. 등록비를 웨이브 해주겠다, 아, 면제해주겠다. 근데 이제 네. 이카 등록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쵸. 100 몇만 원 되죠. 한 170만 원, 네. 180만 원 네.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면제해 네. 주겠다 그랬으니까 아, 항공료하고 숙박비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 그 친구들도 아마 올 갈 수 수는 있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제 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은 전체적으로 한 400여 명이 좀 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하이브리드로 진행이 됐고 다양한 협력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 올해 이제 특히 이제 이카랑 저희가 이제 그 이카 아시아 태평양 멤버들하고 그다음에 AP 그리고 저희 고향 저 한국에 있는 DMO들 CBB들하고 같이 모여서 했던 세션이 이 비즈니스 디벨op먼트 포럼이었는데 네. 네. 이카를 통한 네트워킹의 기회가 그간 많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이런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고마웠다, 좋았다라고 하는 아,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 어, 부분은 내년에도 뭐 이카가 원한다면 네. 이카가 오케이 그 자기들이 좀 좋다고 하면 저희들은 내년에 한 번 더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15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어, 아, 서울이 이카총회 유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일환으로 와서 홍보도 하고 또 아, 점심도 후원을 했습니다. 서울에. 아, 홍보도 했고요. 그래서 아, 이게 올해 이제 저희들 넘버입니다. 그래서 올해 네. 700이고요. 네. 그다음에 행사자는 780명 정도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네. 행사 기간은 4일에서 5일. 네. 그다음에 이제 전체 참가국 수는 39개국 정도 되고요. 저희가 GDW 관련해서 GDW가 언제 개최됩니다라고 할 때부터 행사 기간 중 네. GDW 관련 기사가 국내에만 저희가 기사화된 게 한 100건이 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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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다양한 그 뭐 언론이 관심을 또 굉장히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전체 프로그램 개수가 5일간 26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연사로 고생 패널이나 이렇게 많으셨는데. 참여하신 들 전체 연수가 한 50분 가까이 되고요. 음.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 마이스데이 행사 네. 때 시민들이 시민들. 참여한 프로그램 네. 예, 예, 예. 사진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건 이제 AP 챌린지입니다. 챌린지. 네네. AP 챌린지도 역시 아, 굉장히 그 끝나고 나면 참가자들하고 연사들하고 이렇게 라운드로 해가지고 업저버들 네. 중심으로 해가지고 같이 한 명씩 소감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아, 다시 한번 리뷰하는 세션이 있는데 아, 아, 아. 이거가 굉장히 그 유익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번에 보니까 이화봉 교수님 굉장히 빌런 역할을 해주셨더라고요. 아, 질문을 그래요? 굉장히 날카롭게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좀 아,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아무래도 행사를 실제로 많이 하시는 분이시니까, 이 교수님.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이 친구들이 발표를 사실은 여담이지만 그 세션 저희 그 제안서 평가에선 태국이 1위를 했거든요. 아, 네, 그쵸. 점체 그냥, 근데 네, 네. 발표는 서리평가에서. 발표가 밀려서 그러니까 저도 호주가 네, 1등 했다 그러길래, 네,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어, 그래서 스리랑카도 굉장히 유니크하게 했고요. 네. 아,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다는 게 진짜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은 지금 있는 이게 이제 거의 그때 끝까지 남아있던 친구들이거든요. 연세 아, 네. 포함해서 학생들 네, 네, 해가지고 저희들 진행했던 거고요. 이거는 네. 이제 고양 데스티네이션 메인 행사 네, 24일 날 네. 했던 행사이고 맨 오른쪽에 이제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저희 고양 세션 진행하고 있는 그런 아, 전경입니다. 이제 게리 그리머가 직접 발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저하고 둘이서 이제 발표하고 질의응답하고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AP 챌린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네. 네. 프로그램이 이날 이 25일 행사에만 프로그램이 총 11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표도 많았고 많았구나. 네, 네트워킹 세션, 트래블 마트 뭐 이렇게 마켓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 해외에서 온 CBB들은 각각 부스나 하나씩 다 줘가지고 저희가 어, 바이어들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 네. 바이어들하고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배치를 바이어라고 했었습니다. 하면은 그런 학회나 뭐 국내에 있는 학회죠. 국제적인 협학회 관계자들 또 해외 네. 나가서 행사하는 그런 네, PCO들 이런 PCO들. 사람들 그렇게 해서 네. 양주윤 우리 저 이카 이사님도 네,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여기 네, 보면 요 밑에 이제 지금 그 보면 오른쪽 아래는 네. 요코하마에서 오신 분들이 예. 발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투어하는 네, 거고요. 투어, 예. 근데 예, 투어하고 있는 아, 저희가 그 출국 시간 때문에 투어를 8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밖에는 못했습니다. 2시에 딱 아, 끝내는 상황이어서 그 아, DMZ 체험하고 하나는 저 고양시에 있는 문화 체험할 수 있는 곳, 그곳 네, 네, 두 곳 네. 정도로 해서 투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 뭐 저희 행사 그 ESG. 지속 가능성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 뭐 별도의 벌표 자료라든가 그리고 저희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번에 아이디 카드 이게 등록 아이디 네. 카드나 이런 거 작년에 사용했던 거 일부 또 아, 사용했었고요. 아, 그다음에 저희가 만든 매뉴얼하고 네. 그리고 이제 행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든 성과 지표에 맞춰서 보고서는 낼 생각입니다. 아, ESG 관련해서 또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카본 프리 행사로 하게끔 저희들은 항상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네. 보시면은 여기 있는 SDG 요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은 여기 있는 갈대 같은 거는 저희 사무실에 있는 거 옮겨놓은 거고 아, SDG라고 돼 있는 건 이거는 그 부천에서 가지고 있는 걸 저희가 빌려왔습니다. 네, 그걸 또 따로 빌려갖고 오셨어요? 네, 네. 그래서 대단하시네. 네. 이클레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금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사이니지 같은 것도 전부 골판지입니다. 그리고 예. 저희 종이컵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전부 다 유리컵하고 유리잔으로. 커피도 그렇게 했고, 그 어, 다음에 디지털 그 사이니지도 현수막이나 이런 걸 전혀 만들지 않고 LED로 다 네, 대체를 했고요. 네, 네, 레거시 측면에서는 저희가 사라왁하고 같이 이제 네.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아, 뭐 이렇게 저희 행사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 뭐 행사는 어쨌든 국제적 어떤 UI 기준이나 이런 걸 충족할 수 있는 국제적인 행사로 만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음, 이제 하이브리드 행사를 좀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지속 가능한 마이스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 과제로서는 어쨌든 재정적인 어떤 자생 능력을 확보하는 게 이제 여전히 저희한테는 음. 챌린지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짜 의미 있는 행사를 하셨습니다. 네, 정말, 예, 정말 의미 있는 행사라고 제가 몇 가지 이제 다른 분들도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우리 GDW 행사에는 어떻게 이카랑 엮였을까? 어떻게 이카랑 함께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게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상열 국장님의 개인적 네트워크는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어떻게 어,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거보다는요, 교수님, 네, 네. 결국은 제가 이카 멤버지 않습니까? 저희 예. 고양시민이.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요구할 수 있죠. 근데 다른 CBB들도 사실 이카 멤버인데, 네. 예. 아무도 시도한 적도 없고, 뭐 이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답은 어디 있냐면 에, 제가 먼저 시도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물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GDW를 처음에 2017년에 만들 때 음, 물론 이제 이카의 이전에 있던 AP 디렉터인 네, 누어랑의 그런 개인적인 커넥션이 에, 없던 에, 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이카한테 그때는 이제 이 행사 이렇게 전면적인 협력보다는 그 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DMO들이 참여하는 그런 네트워킹 세션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아시아 데스티네이션 라운드테이블 행사였는데요. 이거를 코워크를 좀 하자라고 해서 에, 그게 이제 이카랑 협력은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 그게 이제 7년쯤 되다 보니까 음, 가치를 갖게 된 거고 챌린지도 같이 하게끔 됐고 그다음에 포럼을 같이 하게끔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들한테 이카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음, 제안들을 하고, 에, 에, 그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면, 네, 저는 어느 국제기구든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 세션에 이카랑도 하지만, 또 DI랑도 네, 공동의 프로그램을 하나 지금 저희 GW 아, 기관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논의 데스티네이션 중이긴 인터내셔널, 한데요. 예, 예.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처럼 음, 제가 회원사기 때문에 당연히 가서,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어, 그것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충실하다면 네, 저는 뭐 네. 누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이제 막 되게 쟁쟁한 연사들을 모시잖아요. 그 비용을 다 어떻게 감당해?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기조 강연자 한두 분을 제외하면 예, 사실은 마이스 업계가 아닌 부분, 마이스 업계가 아닌 기조 강연자들은 소정의 어너리움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역시 제가 마이스 업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네, 제가 마이스 행사를 통해서 아니면 후원자나 제가 스폰서나 같이 행사에 참여했던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잘 관리를 해서 음, 그걸 통해서 그분들 도움을 받아서 음, 이제 연사를 섭외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음, 그, 그 에이전시를 쓰는 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렇죠. 마이스 분야의 연사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제적인 행사나 이런 곳에서 어, 가지고 만들어진 개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게끔 되는데 그런 분들은 돈을 기대하진 않으세요. 네, 언어리움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저희가 그 항공료라든가 체재비라든가 이게 좀 네, 네. 그 저희가 이제 기준을 적용하는 게 6시간이 넘어가면 가능하면 비즈니스를 드리려고 하고요. 6시간이 안 되면 이코노미를 드리는데 올해 아시아에서 오신 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웠던 건, 어, 비즈니스 타고 왔는데 저희는 이코노미 비용만 드렸어요. 네, 나머지는 다 개별 비용으로 오셨어요. 어, 개인 비용으로. 어. 그렇게 오셨기 근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와주시니까 네네네네. 그분들 입장에서 아 내가 이렇게 해서 가도 이 행사가 아까 말씀하신 그 뭔가 본인한테도 밸류가 있고 본인한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이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그 한 7년쯤 되고 나니까, 이카도 센틸 CEO가 여기 3일간 계속, 센틸은 이후에 더 사실은 있었죠. 21일 날 들어왔거든요. 21일 날 아, 들어와서 26일까지 있으니까 일주일을 아, 꼬박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네네네. 서울관광재단 대표도 만나시고 킨텍스 킨텍스 사장님도 만나고 사장님도, 저희 네. 시장님 뭐 아, 관광공사 실장 마이스협 회장 다 만나고 아, 있거든요. 아, 그 기간 동안에 그 저희 행사 기간 동안에 아예 이카 사무국한테 자기네 SNS 채널은 이거 중심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감사하죠, 저희로서는. 그쵸, 근데 그쵸, 예, 그쵸. 근데 뭐 제가 센틸한테 해준 거는 항공료 뭐 네, 체제하는 뭐 네, 숙박하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카 입장에서도 이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가 농담 삼아 센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고양이 이카의 가장 큰 스폰서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네, 행사가 성장을 하면서 네. 이 지명도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음, 저희로서는 조금 더 좋은 네, 연사들을 모실 수 있는 네. 그런 계기는 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음, 지속성을 가지고 행사가
음, 지속성을 가지고 네트워크 확장해 가면서 계속 이렇게 개최가 된다면 네. 국제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진짜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가 제가 앞에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토론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심도 깊기 때문에 정말 아태 지역 내에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마이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행사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의미 있는 행사고 또 거기다가 등록비도 무료잖아요. 이 등록비는 진짜 유료화 시키는 부분도 고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무료로 듣기에는 참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B는 저 생각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유료화가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시에 있는 예산 지원을 받는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등록비를 받아서 유료화를 하려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아, 예, 내부적인 것 예, 또는 어쩌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염두를 아, 둬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 2, 3년 내에는 뭐 제 생각인데 뭐 한 1, 2년 내에 쉽게 등록비를 받게끔 되기는 어렵지 아,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다만 등록비 외에 네, 다른 지자체의 어떤 후원이나 음, 아니면 민간 그 마이스 기업들의 후원은 저희들이 받을 수 받을 있는,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시장님이 이사장님이시다 보니까 어, 저희가 식사를 제공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선거법이 아, 굉장히 네, 예, 예,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은 만찬이나 이런 것들을 후원을 받는 게 가장 가장 좋은, 네, 좋은 방안이어서 그런 네,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할 생각을 올해부터 저는 좀 이 GGW를 통해서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저희가 좋은 건 뭐냐면 결국은 이 GGW를 제가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첫 번째는 엄청난 뭐 사명감 이런 거보다는 제가 이제 고양시를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이스 도시로서 고양시를 브랜딩하는 과정에서 고양시를 알려야 되는 과제 네, 이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고양시 마이스 생태계의 경쟁력을 제고하려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점 포인트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 관련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얼라이언스 또 저희가 운영하는 육성센터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더불어서 이제 한국의 다양한 분들께서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이제 굉장히 많은 국내뿐만이 아니고 TTG 음, 같은 경우에도 TTG 아시아에서도 저희 관련 기사만 한 몇 건이 났거든요. 어, 제 개인적인 인터뷰 기사도 났고, 그 다음에 뭐 어, 사라옥하고 하는 그 MOU 행사, 관련이나 네, 또는 TTG하고 TTG 아시아랑 이카랑 협약을 맺었는데 어, 그것과 관련한 기사 뭐 이런 어, 것들 관련해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고요. 그 다음에 어, 이카의 SNS 채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배포가 됐기 때문에 음, 이제는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라는 행사에 대해서 적어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마이스 하는 사람들이라면 네. 이렇게 좀 알게끔 되는 계기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소정의 목적은 달성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고향을 진짜 많이 알렸죠. 고향 데스티네이션 웨이크를 하시면서 네, 이카라는 회원사가 또 워낙 좋은 회원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큰일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그러면 늘 이제 8월 셋째 주인가요, 저희가? 제가 보니까 날짜가 22일부터인 것 같던데요. 아, 8월 내년에는. 그때는 이제 그래서 역시 화요일부터 네, 내년 토요일까지 같은 네, 포맷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결과 정리하는 대로 저희들 네,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결과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또 네. 올해는 저희가 지금 그 일종의 GDW 관련한 일종의 짧은 형태의 백서를 좀 발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고양 어, 데스티네이션 위크가 어떻게 해왔는지 네. 이제 진짜 그 좀 좋은, 정리하는 예, 보고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백서를 지금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좀 참고가 되실 수 있게끔 배포할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음, 그래서 올해 저희가 어쨌든 뷰러 차원에서는 크게 네 가지 정도의 그런 어떤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 네, 백서화할 수 있는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네, GGW,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중장년 운영요원 제도, 그다음에 음, 육성센터 이 네 네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네. 백서 형태로 발간을 하고 그것들을 좀 많이 공유하고 쉐어할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준비가 되면 또 이제 그 네.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 또 내년도 연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 구성이 고민해서 또 되겠죠. 네. 시작을 해야죠. 네. 그런 아, 생각을 야.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아무튼 큰 행사 치르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진짜 네. GDW를 통해서 아마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마이스를 새롭게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많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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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